2008년 2월 1일 오사카의 조그만 쇼핑몰 디디하우스에 볼일을 보러 온 한 남성이 2층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온 남성 모리나가 아카라 씨 30세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화장실에 들어올 때 공구가 들어있던 가방을 가방에 떨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쇼핑몰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피해자 모리나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가슴을 찌르고 도망칠 때까지의 시간이 정확히 1분이 걸렸는데 계획적이지 않고서야 이렇게 신속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입구에서부터 설치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범인은 2월 1일 오후 10시 13분 쇼핑몰에 진입하자마자 1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곧바로 2층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 어느 곳도 들리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모리나가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범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40초 후였습니다. 모리나가 들어가자마자 1분 후 붉은색 피로 물들어 있는 티셔츠를 감추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범인은 공구 가방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범인은 자수하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호쿠라쿠에서 운송회사 월급기사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던 야마영지 50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고 심지어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빠친코에 가서 돈을 탕진해버리고 카지노에 가서 돈이라도 좀 따는 날에는 기분이 좋다며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룸사롱에 가서 술을 진탕 먹고 다니는 황제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머슴같이 돈 벌어 황제같이 쓰고 다닌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일을 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도박과 유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1950년생인 야마는 두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야마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직업훈련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수일과 용접 등 일을 배웠지만 사회에서는 써먹지도 못하고 물건 배달과 운수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방황하던 야마는 1970년 20세의 나이에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 상대방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며 도주하다 잡혀 이전에 벌인 2건의 강도 사건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2년 뒤 결혼해 아이를 하나 낳았지만 빠친코와 여자에 빠지는 생활을 하다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7월 29일) 새벽 1시 오사카 주오구 가미혼마치 니시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야마는 앞에 조그만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려오던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귀에 거슬렸던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야마는 죽을 힘을 다해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사냥감을 놓치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 밀림의 맹수처럼 야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느라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흥에 겨울 뿐이었습니다. 키 1m 70의 단단한 몸이었던 야마는 자전거 뒷공무니까지 쫓아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힘없이 고꾸라진 그녀는 아스팔트 위에 숨을 헐떡이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마는 그녀의 가방을 집어들고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6,000엔.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중국 유학생 여성 가방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자 야마는 흐뭇해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고 골목도 많아 그 시간에 사람 얽내가 없던 터라 야마는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위에 머리를 쳐박고 야마의 행동을 모두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어서 보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던 그녀의 몸은 그저 아스팔트에 늘어붙은 접착제와 같았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여성은 인근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잡심부름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녀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 자전거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승용차 라이트가 비추며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야마는 쓰러져 있던 자전거에 올라타 전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이상한 점을 눈치챈 운전자 한호 34세는 도망가는 야마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도망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야마는 전봇대 옆으로 쓰러지며 비틀거렸고 운전자 한호는 차에서 내려 야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야마는 실실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한호는 주먹으로 야마의 면상을 후려치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호는 복부 아래 무엇인가 서늘한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마는 또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야마의 웃음은 한호의 귓가에 맴돌았고 한호는 전봇대 옆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호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야마는 다시 도주했습니다. 100m 떨어진 공원에 돈만 꺼낸 지갑을 버리고 가방은 민가 골목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방범 카메라도 없고 목격자가 없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사카를 떠나 한참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지내던 야마는 시골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오사카의 비싼 물가에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노숙 생활은 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고 같이 노숙하던 사람의 소개로 쓰레기 재활용품 센터에 취직해 분리수거 일을 하며 3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돈을 벌어 또다시 빠찡코와 룸사롱에 빠져 살다 보니 직장 상사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곳 생활도 직장 상사의 지시를 못 견디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재활용 센터에 취직하며 얻게 된 임대 아파트도 월세를 못 내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당장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던 야마는 강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도짓을 계획한 것이 2008년 2월 1일 디디 쇼핑몰 강도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강도짓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마는 화장실에서 불특정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모리나가를 마주치자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모리나가는 못 주겠다며 실랑이했고 야마는 결국 강도 살인범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리나가는 그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7시부터 지하 1층에서 시작된 회식을 마치고 9시 30분쯤 2차 장소로 이동하려고 전 직원들이 2층 바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잠시 화장실에 들렸다 가겠다며
2층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살인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모리나가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 쿠보 야스모토의 친형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고 뉴스에서도 유명 야구 선수의 친형이 사망한 사건을 기사거리로 올리며 사람들의 집중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일주일 뒤 2008년 2월 8일 오전 10시 야마는 오사카 손의 자키소에 자수하며 검거되었습니다.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뉴스와 신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본인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도소에서 있어 보니 차라리 그곳 생활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된다면 선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은 자수는 무효화되었고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야마를 검거한 후 경찰은 추가로 야마의 범행을 조사했는데 2000년도에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야마는 그 이외에도 같이 노숙하고 있던 60대 노숙인과 공모해 새벽에 지나가는 중년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아 둘이 나눠 가진 범행까지도 진술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오사카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야마의 변호사는 야마가 그 당시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상대방을 위협해 금품만 빼앗으려 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수한 이유도 이렇게 사회에서 힘들게 생활하느니 차라리 단순 강도 사건으로 감옥에 가면 평생 식사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잠자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야마가 범행한 후 자수한 점으로 보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의 판결이 맞을 것 같다며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야마가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보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한 내용을 알고 자수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에 벌인 수많은 강도 상해죄로 보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2월 27일 판결 공판에서 사형을 확정하고 2013년 12월 12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